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져서 엄청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불안해서 마운자로를 당장 끊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 모모약사 채널에서도 마운자로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 탈모와 관련된 걱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전에는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포감에 휩싸여서 인터넷 광고에 나오는 비싼 탈모 관련 제품들, 특히 이 탈모 영양제부터 덜컥 사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도대체 왜 머리가 빠지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대처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약의 모든 정보, 모모약사. 안녕하세요. 모든 약의 모든 정보, 모모약사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약물이 모낭을 직접 파괴하거나 독성을 나타내는 성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급격한 체중 감량과 심각한 영양 부족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를 맞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면서 먹는 양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극단적인 에너지 부족 상태, 즉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몸을 유지해야 하니까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뇌나 심장 같은 장기에 영양분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요. 반대로 피부나 손톱 그리고 이 머리카락에는 영양 공급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모발의 성장은 멈추게 되고 휴지기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 휴지기에 들어간 모발들은 보통 두세 달 뒤에 두피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주사를 맞고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지 딱 2, 3개월 정도 된 뒤에는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통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운자로보다 위고비가 통계적으로는 탈모 보고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한테서 탈모 부작용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남성에 비해서 철분이나 단백질 소모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두면 다 빠져서 대머리 되는 건가요? 무서워 죽겠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겪고 있는 탈모 증상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휴지기 탈모인지 아니면 급격한 다이어트 때문에 내 유전자에 숨겨있던 유전성 탈모가 발현된 것인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휴지기 탈모는 특정 부위, 예를 들면 정수리나 앞머리, 이 M자 부위에만 뻥 뚫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 전체, 즉 정수리나 옆머리, 뒷머리 가릴 거 없이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머리를 빗을 때마다 이 사방에서 빠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만약 내 가르마 주변이나 정수리 특정 부위에만 유독 휑해진다면 그건 유전성 탈모가 시작된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일 수시로 확인하면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스마트폰으로 앞머리와 정수리, 가르마 부위의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3개월 정도 변화된 모습이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의 볼륨이 살짝 죽은 느낌이라면 이건 회복 가능한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너무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탈모의 직방이라는 여러 영양제부터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고가의 비오틴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비오틴이 모발과 손발톱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건 맞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비오틴을 섭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굳이 고가의 비오틴 보조제를 별도로 복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오틴을 너무 과량으로 드시게 되면 피부 트러블과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지기 탈모를 유발한 영양 부족을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을 사수해야 됩니다. 제가 그간 영상에서 누차 강조를 드린 부분인데요. 이 모발의 약 80~90%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지면서 탈모가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근육과 머리카락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 체중 1kg당 1.2에서 1.6g 정도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음식이나 혹은 단백질 파우더 등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관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B군, 철분,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약국에 문의하시면 고함량으로 된 활성 비타민
비군 제제를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별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선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분제의 경우에는 페리틴 제제가 권장되는데요. 실제 우리 몸속에 저장되는 형태의 철분이고 구역, 구토, 그리고 변비의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운자로나 위고비 때문에 가뜩이나 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페리틴 제제가 더 권장될 수가 있겠죠.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는 흔히 우리가 칼마디라고 하는데요. 약국용으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천연 코랄칼슘 원료를 사용하고요. 칼마디에 비타민 K2가 배합된 제품이 있습니다. 칼슘이나 비타민 D의 체내 이용률을 높여주고 혈관 석회화를 방지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3인데요. 이 오메가3의 항염증 작용과 산화 스트레스 감소가 두피와 모낭 주변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는 이전 영상에서도 마운자로에 의한 급성췌장염 예방을 위해서도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양소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약국에서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챙겨 드셔도 일상 속에서 이 4가지의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여름철 떼약볕의 자외선인데요. 두피는 이 자외선에 가장 먼저 늙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여름 휴가나 이 야외 활동 나가실 때 얼굴에는 선크림을 꼭 바르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두피는 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됩니다. 우리 몸의 가장 꼭대기에서 직사광선을 다이렉트로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 두피는 우리 피부 중에서 자외선에 의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늙는 곳입니다. 강한 자외선은요, 두피를 통과해서 모발의 핵심 뼈대인 케라틴 단백질을 파괴하고요, 수분을 급격하게 빼앗아 이 두피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이는 모근 또한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철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두피 보호용 UV 스프레이를 사용하시거나 통풍이 잘 되는 느슨한 모자 혹은 양산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꽉 끼는 모자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열을 가두기 때문에 오히려 두피에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느슨한 모자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수영장이나 이 바닷가에서 물놀이 후의 관리입니다. 여름에 수영장이나 이 바다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수영장의 소독제 성분인 염소나 바닷가의 염분은 예민해진 두피에 엄청난 자극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독한 물질들입니다. 이 소독약과 소금기가 머리카락과 두피에 엉겨붙은 채로 햇볕을 받게 되면 두피 장벽이 정말 빠르게 손상될 수가 있는데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이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신 후에는 최대한 빨리 이 맑은 물로 헹궈내시는 것입니다. 이후 샴푸를 하실 때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고요. 절대로 이 손톱으로 두피를 긁거나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미세한 상처가 두피 염증과 탈모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 머리를 말릴 때도 너무 뜨거운 바람보다는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주는 것이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셋째는 바로 수면입니다. 이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고 잠이 잘 안 오거나 원래 평소 수면이 부족한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데 이 수면 부족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코티솔은요, 두피의 미세혈관을 수축시켜서 모발로 가는 혈류량 자체를 완벽하게 막아버립니다. 안 그래도 영양이 부족한데 피까지 잘 안 통하니까 머리카락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모낭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우리가 아주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데요. 잠자리에 누워서 이 새벽까지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밤을 새우게 되면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요, 이 탈모 속도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최대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요,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그 어떤 약보다 모근을 살리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 네 번째는 음주와 흡연입니다. 평소에 이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발에 있어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드시는 건데요. 담배에 들어가 있는 니코틴 성분은 체내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킵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키우는 모낭 속의 미세 혈관들은 먼지보다도 아주 가는데요. 담배를 피우는 순간 이 미세 혈관이 꽉 막히면서 모근이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직접 피우는 담배뿐만이 아니라 간접 흡연 역시 주변 사람들의 혈관 수축을 유발해서 탈모 발생률을 대폭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모발을 위해서라도 담배 연기가 가득한 환경은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급증하는데요. 두피의 온도가 상승해서 염증성 탈모가 발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마운자로를 투약하는 기간만큼은 금주와 금연을 꼭 지켜주셔야 소중한 머리카락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운자로와 위고비에 의한 탈모를 예방하고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이 생활요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휴지기 탈모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가역적인 현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지 않고요, 완만한 속도로 꾸준히 감량하면서 영양 상태가 균형을 되찾으면 대부분은 약물을 중단하거나 체중이 안정화된 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머리카락이 다시 굵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영양 섭취나 생활 습관을 잘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머리가 전체가 아니라 정수리나 앞머리, 이제 가르마 같이 유독 특정 부위에만 심하게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바르는 미녹시딜을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녹시딜은요, 이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모낭으로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요, 이를 통해서 모근의 산소와 영양분이 다이렉트로 전달되면서 일시적으로 멈췄던 모발 성장 주기를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직접 약사님과 상의하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목표 체중에 도달해서 체중이 일정하게 고정이 됐고요, 단백질 섭취 등 이 철저하게 영양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쉬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 빠진다면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탈모가 진행되면서 두피 자체에 이 붉은 뾰루지가 나거나 심한 염증과 통증, 혹은 특정 부위에 땜빵 모양처럼 이 동그란 원형 탈모가 보인다면 지체 없이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탈모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때문에 탈모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는 도중에 나타나는 탈모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탈모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약을 시작하고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혹은 다시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러한 후기를 댓글로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 또한 더 궁금하신 내용을 올려주시면 하나하나 이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모 약사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